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지금 여기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서울 중심가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 중심가를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같이 탐방을 좀 해보려고 딱 왔어요. 광화문 광장이고요. 네, 저 뒤에 보이는 게 그 유명한 세종대왕 동상입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앞에는 저쪽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사실 지금 여기가 공사 중인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거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원래 이렇게 좁지가 않았는데 공간이 좀 좁아졌는데, 사실 이 광장 굉장히 넓은 광장이고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또 중요한 사건이었던 촛불 집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 시위를 했던 촛불 집회나 우리나라 하여간 중요한 역사적인 시위, 현대사의 중요한 시위들을 여기서 많이 일어났었던 한국 현대사에, 물론 근대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쭉 걸어갈 텐데 어디를 갈 거냐면은 여기가 광화문 광장이라 그랬죠.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광화문과 그 너머 경복궁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역사는 아니고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인데, 이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종로 일대는 서울의 도심가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몰려있고, 한번 보여줄게요. 보시면은 큰 건물들이 몇 개 보여요. 우리나라 외교부라는 중요한 정부 부처도 여기 있고요. 세종문화회관이라고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공연장도, 하여간 서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부 부처나 그런 것들은 이 중심에 몰려 있어요. 저쪽 뒤로 가면은 서울시청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기억나요? 도심가에는 그렇게 도시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몰려 있다라고. 가까이 왔어요, 드디어. 자, 저기 보이는 게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은 보다 경복궁이라는 조선의 법궁, 조선의 굉장히 중요한 궁궐의 정문입니다. 정문. 저 광화문을 들어서면은 조선의 궁궐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광화문. 그래서 이곳을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저 문을 한번 통과를 해볼 겁니다. 통과를 하기 전에 우리 경복궁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조선의 법궁이라 그랬죠. 이 경복궁은 우리가 거의 수업 가장 초반부에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였다라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생각해봐요. 흥선대원군이 왕권이 땅에 떨어진 조선을 다시 재건을 하기 위해서 왕권을 다시 높일 필요가 있었다. 왕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고, 당연히 왕의 궁궐인 왕이 나랏일을 돌보고 왕이 거처하는 그 궁궐이 다시금 제대로 세워지고 제대로 그 위상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중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광화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여기 오면은 크게 세워진 걸 볼 수가 있고, 참고로 말하자면 사실 광화문 너머에는 원래 궁궐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1차 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다 부셔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세운 건물이 조선 총독부다. 그래서 이 광화문 너머에 조선 총독부라는 일제의 통치기관을 세워놓고 조선의 정신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다가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 때 조선 총독부를 다 완전히 부셔버리고 새롭게 궁궐을 재건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춥다. 되게 추워요, 사실. 오늘 사실 경복궁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실 원래 오늘 경복궁에는 들어가 볼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직업적인 거라 그런가? 이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안 들어가 보고는 배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복궁 안에 들어가 봅시다. 티켓도 샀어요. 그리고 오늘 바람이 엄청 불어요. 모래바람도 불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도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왔어요. 자, 뒤에 보이는 건물이 근정문이고,
근자가 부지런할 근자고 정자가 정치할 정자인데, 그러니까 부지런히 근면하게 정치를 하라는 뜻이겠죠. 경복궁이 생각보다 넓고 큽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편인데 아무래도 왕이 살던 궁궐이니까 당연히 넓고 크겠죠. 자, 근정전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극 보면은 여기 되게 자주 봤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돌들이 있죠, 돌들이. 야, 이 돌들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것이 진짜 정팔품이라고 써져 있죠. 앞으로 가면 정칠품, 6품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관리가 이제 공무원으로 치면 뭐 9급, 7급, 8급 이렇게 관리의 품계에 따라서 관리가 쓸 수 있게 이제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근정전입니다. 드디어 이 근정전에 올라왔습니다. 근정전에 올라왔고,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조선 왕들밖에 없어. 잘했습니다. 왕이 당연히 앉았겠죠. 저기에 앉아서 국가의 일을 맡았습니다. 경복궁에 사실 가볼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가 우리 근현대사 관련한 유적지 탐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복궁은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등건 측면에서는 교과서와도 관련이 많습니다만은 사실 경복궁 말고 독수궁에 가보는 게 좀 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떠올리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복궁은 비싸게 돈 주고 입장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고 나중에 한번 서울 놀러 왔을 때 경복궁 꼭 가보세요. 재미있게 볼만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우정총국을 가보려고 해요. 우정총국.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정총국이 있었던 그 터죠. 왜냐, 우정총국 하면은 최초에 이제 우리 근대적 우편 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건이 최초로 일어났었던 곳이기 때문에 한번 꼭 가볼 만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 오늘 바람 엄청 부네. 드디어 혼자 있으니까 좀 할 말이 많이 떠오르네. 자, 어쨌든 이 경복궁은 다시 정리하자면 흥선대원군 때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타서 못쓰게 됐다가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 측면에서 재건을 하고, 하지만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 완전히 잡아먹은 다음에는 거기에 일부를 부셔버리고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웠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나중에 물론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항상 만날 일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겠지만 교사와 학생으로서 만날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한번 꼭 와서 구경해 보세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거 밖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너 어떡하냐? 밖에 나가는 길이 있나? 왔던 길 되돌아가야겠네. 괜히 왔어, 일로. 자, 다시 가봅시다. 이제 다음 목적지에 가기 전에 머리가 막 난리 났네. 다음 목적지 가기 전에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계획한 이유는 여러분들 방학 때 잘 들려요? 완전 차 소리 때문에 하나도 안 들릴 것 같은데, 방학 때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죠. 공부하고 있을 텐데 역사 공부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서. 책 보고 공부하면 재미없잖아요. 건너갑니다.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정총국입니다. 우정총국 건물인데, 우리 그때 얘기를 했는데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가 점점 근대적인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물을 시도를 하죠. 중요한 기점이 1880년 통일기무화문을 설치한 것도 있고, 1882년에는 최초로 서양 국가인 미국과 수교를 맺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전통적인 왕조 국가였던 조선이 점점 근대적인 국가로 변화하게 되어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근대적인 시설, 근대적인 문물들을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전차를 도입하거나, 좀 나중 일이지만 여러 가지 시설을 도입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정총국이었다. 우정총국. 우정총국은 지금의 우체국과 같은 것이었죠. 옛날에는 편지 한 편 쓰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글씨 써가지고 개인적으로 보내고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이제 우정총국과 같은 우체국이 우리나라에 세워지고 나서 근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정보 교환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 의의가 있고요. 이 우정총국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근대화하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을 지켜가면서 변화를 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온건개화파가 있었고요. 반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개화파도 존재를 했었는데, 특별히 그 급진개화파엔 젊은 양반 자제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급진개화파에 속해 있었는데, 이 급진개화파는 특별히 청나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조선의 사사건건 간섭하는 청나라를 극도로 혐오를 해서 청나라로부터 조선이 일단 독립을 해야 하고 급진적으로 어떤 근대적인 국가로 변화를 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자?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 1884년경에 청나라 군대가 프랑스와의 전쟁 때문에 조금 조선에서 철수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하자 일본의 도움을 약속을 받고 정변을 일으켜요. 새로운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정변을 일으키고, 그것이 갑신정변이었다. 그리고 그 갑신정변이 최초로 시작한 장소가 바로 이 우정총국이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완전히 궁궐을 자기들 손아귀에 넣고 갑신정변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다 그랬죠? 3일 만에 3일 천하로 그 갑신정변은 끝나게 되었다.